표준이 되기 위한 무한 경쟁 메타버스 경험의 접점이라. 사실상의 표준, 디팩토 스탠더드, 세계 2위의 경제대국, 가정인구가 많은 나라, 5천년이 넘는 역사, 바로 중국입니다. 삼국지 등등 미국 철자 마이클 하트가 펴낸 세계사를 바꾼 사람들, 랭킹 100에서 가이사르 나폴레옹을 제치고 18위에 랭크된 진시황은 진나라 36번째 왕이자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통일 중국을 달성한 황제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불로 불사를 꿈꾸며 불로초를 찾아낸다는 여자 죽음을 맞이한 황제로 알려있죠.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통일을 이룬 것 외에도 진시황의 업적은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표준을 제정한 것입니다. 여러 나라가 합정 연행을 펼치던 전추 전국 시대를 통일한 진시황은 하나의 통일 제국을 위한 동일한 표준 지표가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이후 그는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서 강력한 표준화를 추진했습니다. 국가마다 다르게 쓰던 화폐와 문자를 통일하고 길이, 무게, 부피의 단위인 도량형 제도를 통일했습니다. 진시황은 제각각 수치를 통일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직접 자와 지구를 만들어서 백성에게 나눠줬고, 이를 바탕으로 진시황이 표준이 가진 힘은 매우 크다. 표준화, 토지 같은 거 이렇게 표준화는 역사적으로 강력한 무기이며, 그래서 요즘은 표준을 제정하는 기구에서 정하는 표준마저도 사실상의 표준을 뜻하는 디펙토 스탠더드가 중요해졌습니다. 디펙토 스탠더드는 어떤 제품이나 물질이 최초로 발견된 후에 인터넷을 비롯한 네트워크에 전파되어서 산업에서 사실상 표준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사실상의 표준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디펙토 스탠더드의 예시로 언급한 초창기 컴퓨터의 운영체제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매킨토시 컴퓨터를 개발한 애플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매킨토시에 탑재할 응용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차일피를 미루다가 자사의 윈도우를 먼저 발표하고 매킨토시에 들어가는 OS를 제작해 주었습니다. 이후 매킨토시를 대거 복사한 윈도우 2.0의 모습을 드러내고, 이에 분개한 애플은 마이크로소프트에 소송을 걸었으나 이전에 작성한 계약서의 독소 조항 때문에 애플은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다양한 컴퓨터 OS가 등장했지만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는 하나의 업계 표준이 된 후였습니다.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 OS 윈도우의 변천인데요. 현재도 매킨토시나 리눅스 같은 윈도우보다 더 기능이 뛰어난 OS들도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아래로 밀려났죠. 이미 소비자들이 마이크로소프트에 판매하는 컴퓨터에 기본 탑재된 윈도우에 익숙해져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물론 표준화는 독점이라는 부작용도 존재합니다. 이런 현상은 미래가 그래도 점차지는 산업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VR 기기를 이야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 바로 페이스북입니다. 저커버그는 최초의 주류 가상현실 헤드셋이 될 궤도에 올랐다고 말하며 자사의 오큘러스 퀘스트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컴퓨터 기반의 SNS를 주로 서비스하는 회사, 이후에 스마트폰 혁명기에 재빠르게 자신들의 서비스를 스마트폰에 잘 녹여내서 회사를 더욱 성장시킬 기반으로 사용을 했죠. 오큘러스 퀘스트라는 VR 기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에서는 VR 기기가 대중에게 스마트폰처럼 사용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리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할은 AR 글래스가 맡길 기대하죠. 이렇게 페이스북은 메타버스의 실체감을 증대시켜주는 기기들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단순히 VR 기기만을 판매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거에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애플의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 발생한 시장 규모는 약 570조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 금액은 앱스토어에 파생된 시장 규모인 만큼 애플 앱스토어의 판매 매출이 아니라 앱스토어에 입주한 기업들이 창출하는 상품 매출, 서비스 매출,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페이스북이 자사의 기기를 매우 싼 가격에 판매하는 동향 때문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이면에는 애플을 향한 목소리도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페이스북 서비스들의 토대는 대부분 스마트폰입니다. 앱마켓을 통해서 유입된 사람들에게 다양한 광고 활동을 벌이는 것이 페이스북의 주력 비즈니스 모델이죠. 이 페이스북이 넥스트 시장을 메타버스로 꼽는 가운데 애플의 움직임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애플이 출시할 그런 VR 헤드셋의 스펙을 보면은 기존의 VR 헤드셋보다도 더 가벼운 소재를 사용하고 날렵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애플의 VR 글래스 예상도 애플은 이외에도 AR 관련 기기들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애플이 발표한 자율주행차 애플카도 메타버스의 연관이 깊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슬라, 애플 등 회사들이 앞다퉈서 OTT 시장이나 콘텐츠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으로 앞으로 모빌리티 하나의 작은 메타버스가 될 공산이 큽니다. 이런 VR 산업에서 디펙터 스탠더드 되기 위한 전쟁은 비단 해외 열강끼리만의 싸움이 벌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국내 시가총액 1위이자 세계 외적인 테크기업 삼성전자도 다시 참전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다시 VR 시장에 도전할 그런 소문이 업계에 등불처럼 번지고 있는데 2021년 2월에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올해 안에 새로운 VR 헤드셋을 출시하리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제출한 특허를 보면 곤충의 눈을 연상시키는 전면부 디자인이 인상적입니다. 사실 혼합 현실 MR 분야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인텔의 혁명 때 디펙터 스탠드가 돼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혁명기에는 성장하던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판단이 늦어서 애플에게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주는 수모를 겪었고 뒤늦게 스마트폰 기업 노키아를 인수했지만 막대한 손실을 감가상각하며 실패의 쓴맛을 제대로 본 적이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혼합 현실 기술을 적용한 고글을 시장에 보였습니다. 이렇게 경쟁적으로 이렇게 게다가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다른 기기에 연결하는 헤드셋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윈도우 PC 기능을 탑재한 독립형 기기입니다. 그런 이유인지 헐로렌즈는 특히 자동차나 반도체같이 미세 공정이 필요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웨어러블 기기, 즉 착용형 기기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했습니다. 헤드셋 형식의 기기와 안경 형식을 착용한 기기 모두 착용형 기기에 속하죠. 하지만 아직도 어떤 특정 모델이나 방식의 메타버스 기기 산업의 업계 표준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시기를 기술 사이클 이론에서는 혼돈의 시기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태블릿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태블릿은 1999년 그리드 패드라는 제품이 시장에 등장하면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91년에 AT&T, 92년에 아타리, 93년에 애플 등 다양한 기업에서 태블릿을 발표했습니다. 등등등등. 이렇게 혼돈의 이런 움직임은 현재 메타버스 기기가 산업에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발적인 기술을 소개하는 데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파트 1에서 언급한 영화 매트릭스 속 가상 세계가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저희 대답은 머지않은 미래의 실현이 가능하다입니다.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은 사람들이 가상세계에 접속할 때 머리 위에 심박수를 재을 때 쓰는 센서와 비슷하게 생긴 기기를 붙이고 있는 것을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BCI 기술은 뇌파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뜻합니다. 단위의 정보 처리 결과를 어느 신체 동작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센서로 전달해서 컴퓨터가 해당 명령을 실행하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아직은 착용형 기기보다는 발전 속도가 느리지만 꾸준히 연구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밸브, 와이마이 등 다양한 기업들이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 상용화 계획이 발표된 회사는 없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내 연구 스타트업으로 그는 2021년 3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위성 컴포넌스에서 원숭이가 생각만으로 비디오 게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된 기술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금과 같은 흐름이라면 1년 안에 원숭이가 아닌 인간 실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외에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21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 옴니버는 가상 트레드밀 시뮬레이터로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에 등장하는 가상현실 접속 기기와 상당히 흡사한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늘을 나는 등의 행동을 체험하는 뇌에서 감각 보호를 위해서 신호를 보내죠. 그 신호가 바로 멀미입니다. 1.5 보호 기제 같은 것입니다. 감각 영역에서 다른 방향으로 발전시킨 기기도 존재해야 합니다. 이런 기술들이 점차 개선되고 상용화되면 결국 매트릭스 속 가상세계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어쩌면 영화에서 보던 가상세계는 우리에게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이렇게 많은 기술과 기업들이 메타버스 세계의 주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과거 인터넷과 스마트폰 혁명기에 관련 기업들이 비상하는 것을 바라봤다면 지금 메타버스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업계 표준에 대한 전쟁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디지털 세상과 나를 연결하는 하드웨어 패러다임 시프트. 이번에는 앞서 우리가 알아봤던 기업들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트위터의 공동 설립자인 CEO 엘버 윌리엄스가 창립한 온라인 출판 플랫폼 미디엄에서 메타버스에 관한 칼럼을 기고하고 있는 존 라도프는 메타버스의 핵심 밸류 체인을 7개의 층으로 나누었습니다. 메타버스의 핵심 밸류 체인을 게임, 광고, 디자인, 3D, NG, 모바일, 와이파이, 6G, 클라우드, 5G, 7개의 핵심 밸류 체인 중에서 공간 컴퓨팅은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이 하드웨어 산업은 메타버스로 구현되는 다양한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도구 역할을 합니다. 사실 AR, VR 하드웨어 시장은 2016년 주목받은 이래로 한동안 상당히 미진했습니다. 하지만 AR, VR의 적용 분야가 게임 산업뿐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교육, 건축, 의료, 제조업의 공정관리 등으로 확대되면서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발주자 페이스북, 이렇게 경쟁력이 생긴 이 산업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진출하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페이스북은 오큘러스라는 자사의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메타버스의 조적인 현실과 가상이 있는 확장현실 XR 하드웨어 기술적 부문에서 가장 큰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시장에서 현재 시판되고 있는 오큘러스 퀘스트 2는 무선 PC 연결과 120Hz 재생열 지원 인피니티 오피스가 구현되는 제품으로 이를 에어링크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이 기능으로 인해 오큘러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기존에 필요하던 연결 기기들이 필요가 없어지고 단순히 빠른 인터넷 마선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페이스북은 자신들의 소셜미디어를 다시 한번 진화시켜 기업 가치의 퀀텀 점프를 노리고 있죠. 사실 페이스북이 노리는 시장은 단순히 하드웨어 시장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양하게 있다는 거죠. 틱톡, 숏, 음반, 소설 등등. 페이스북이 또 다른 소셜 플랫폼 축이 될 VR의 소셜 앱인 호라이즌이 현재 베타 테스트에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는 실현 불가능했던 경험들을 가상현실 속에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호라이즌. 아이폰 출시 초기의 분기 판매량이 현재 오큘러스 퀘스트 2분기 판매량과 유사하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페이스북 기업의 가치 평가는 이렇게 쭉 상승세를 띄는데 2023년에는 떨어질 것이다 이 말이죠. 페이스북의 수익성은 지표가 이제 쫙쫙 올라가다가 매출 추이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한계에 이르게 있는 점유율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최전방 메인 산업부의 안정적인 매출 성장은 아직 매출 부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페이스북 테크놀로지 사업부인
리얼리티 랩과 오큘러스에 대한 재정 지원이 보장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처럼 페이스북이 만들어가는 비즈니스 생태계는 향후 미디어 콘텐츠, 광고, 소셜미디어 등을 한데 모은 메타버스 세계관을 오큘러스 플랫폼을 통해 대중에게 제공하는 그림입니다. 성장력이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